NBA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팬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가장 바랄 만한 조건을 꼽자면 당연히 건강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상은 선수 생명에 가장 치명적인 만큼 NBA에도 그로 인해 기량이 꺾인 선수들이 워낙 많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은 사람들이 부상 전 활약상을 그리워하고 지금까지도 아낌없이 응원을 보내는 선수라면 한 선수가 떠오르실 텐데요. 이 선수는 바로 데릭 로즈입니다.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들은 리그에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도 기어를 바꿔 넣는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돌파가 워낙 빨라 선수들조차 놀라게 만드는 수준의 가공할 만한 점프력으로 선보이는 화려한 마무리 능력으로 마이클 조던 이후 시카고 팬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시카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공행진할 것 같던 그의 비행도 숱한 부상을 겪으며 급격히 추락했는데요. 그럼에도 어떻게 15년째 NBA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다시 피어난 로즈의 파란만장한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1988년 10월 4일 시카고의 우범지대에서 태어난 데릭 로즈는 홀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진 못했는데 3명의 형이 유년기 내내 붙어 다녔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조던이 이끄는 시카고 불스 경기에 빠져있던 로즈는 매일 형들과 함께 NBA 경기를 시청했고 그 이후에는 동네 코트로 나가서 2대2 게임을 즐겼습니다. 형들의 피지컬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면서 많이 울었지만 남다른 승부근성으로 빠르게 농구 실력을 키워나간 로즈는 서서히 동네에서 알아주는 유망주로 거듭났습니다. 덕분에 2003년 심의원 고교에 입학하자마자 2학년 선배들을 압도하는 기량을 보여주면서 더 많은 기회를 따냈습니다. 3학년 때부터는 시카고 챔피언 리그에 참여하면서 TV로만 봤던 유나이티드 센터를 직접 밟았고 결승전에서는 연장전으로 이끄는 버저비터와 클러치 득점까지 책임지며 팀을 주 챔피언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졸업반 시즌에는 평균 25.2득점, 9.1 어시스트, 8.8 리바운드, 야투율 59%를 기록하면서 전미 고교 랭킹 1위를 찍었고 9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던 팀 역시 2년 연속으로 주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여러 명문대들에서 입학 제의가 쏟아졌고 그중 로즈는 자신을 중학교 때부터 눈여겨보고 있던 칼리파리 감독이 있는 멤피스 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드리블 드라이브 모션을 주요 전술로 쓰는 팀에서 로즈의 탁월한 돌파 능력은 신입생 시즌부터 빛을 발했습니다. 33승 1패로 NCAA 토너먼트 1번 시드를 확정지었고 3월의 광란에서도 팀을 파이널까지 이끄는 등 큰 경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비록 파이널에서는 캔자스 대학교에게 연장전 끝에 패배하며 준우승에 그쳤지만 그의 엄청난 운동 능력과 재능은 NBA로 향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1학년을 마치자마자 2008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지난 시즌 동부 11위라는 애매한 성적을 기록한 시카고 불스가 겨우 1.7%에 불과한 확률로 1라운드 1픽 선택권을 쥐게 되면서 데릭 로즈는 NBA에서의 시작을 고향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96년 앨런 아이버슨 이후로 12년 만에 가드 포지션 1픽이자 1학년 출신 가드로는 역대 최초였습니다. 시카고 불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잭팟이었고 로즈는 마이클 조던 이후 10년 만에 불스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입단과 함께 주전 포인트 가드이자 팀의 1옵션으로 맹활약한 로즈는 평균 16.8득점, 6.3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은 5할 승률을 회복했고 올스타 기간에는 스킬 챌린지에 참가해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동부 7위로 처음 밟게 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로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플레이오프 데뷔 전부터 야투율 63%로 36득점을 기록하면서 TD 가든을 폭격했고 11개의 어시스트까지 곁들여 연장전 끝에 원정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비록 7차전을 내주면서 3승 4패로 시리즈를 잡아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제 갓 NBA에 데뷔한 루키의 활약상은 단순한 약체팀 에이스 그 이상이었습니다. 신인상을 수상하고 맞이한 2년차 시즌 마이클 조던 이후 12년 만에 불스 출신 올스타 플레이어로 선정되었고 루키 시즌보다 더욱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득점 볼륨도 20점대로 끌어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간신히 막차 탑승에 성공한 플레이오프에서는 MVP 르브론과 샤키로닐이 있는 클리블랜드를 만나 1승 4패로 탈락했습니다. 그래도 1순위답게 발전하고 있던 로즈는 3년차 시즌을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다음 시즌 목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Why can't I be the MVP of the league? Why can't I be the best player in the league? I think I work hard. I think I dedicate myself to the game and sacrifice a lot of things at a young age. FA 시장에 풀렸던 슈퍼스타들을 영입하진 못했지만 준처급 선수들을 보강하고 보스턴의 수비 코치였던 톰 티보듀를 선임하면서 맞이한 10-11 시즌 당찬 포부와 일치하게 엄청난 활약으로 NBA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경기당 한 번도 채 쏘지 않았던 3점 슛을 4.8개 시도로 늘리면서 성공률까지 33%로 끌어올렸는데요. 3점 슛이라는 옵션이 추가되자 로즈의 돌파는 더욱 위력적이 되어 기어를 바꾸는 듯한 급가속에 이은 돌파와 크로스오버, 그리고 엄청난 운동 능력으로 찍는 시원시원한 덩크까지 더욱 다채로워진 플레이를 통해 MVP 유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포인트 가드가 속공 상황에서 엘리웁 덩크를 마무리하고 공중에서 몸을 자유자재로 접었다 피는 움직임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이런 로즈의 활약에 당시 시카고 담당 해설위원도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며 감탄을 표현했는데요. 이 중 후자는 멘트가 너무 찰져서 로즈하면 떠오르는 수식어가 될 정도였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주춤했지만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상승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시카고 불스는 조던 시대 이후 처음으로 리그 전체 1위를 차지했고, 그 중심에서 놀라운 활약을 선보인 3년차의 로즈는 MVP 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NBA 역대 최연소 MVP에 등극했습니다. 1번 시드로 진출한 플레이오프에서도 1라운드 1차전부터 39득점, 6어시스트, 6리바운드, 3블락으로 그야말로 날아다니면서 경기를 지배했고 4승 1패로 인디애나를 잡아낸 다음 애틀랜타를 상대로는 3경기 연속 30득점 이상 경기와 플레이오프 커리어 하이 득점을 44점으로 갈아치우는 폭발력을 보여주며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팀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동부 결승에서는 빅3를 결성한 마이애미에게 1승 4패로 밀리면서 파이널 진출은 다음을 기약해야 했는데요. 시리즈 탈락 후 로즈는 팀을 이끄는 자신의 책임이라며 더 발전하겠다는 말로 시카고 팬들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특정 조건에 부합할 때 연차상 한도액을 뛰어넘는 계약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데릭 로즈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시카고는 루키 계약이 끝나자마자 5년 9,4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안겨주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3년 연속으로 올스타에 선정되고 팀은 여전히 리그 1위 자리를 유지했으나 로즈는 잦은 부상으로 39경기 출전에 그치며 지난 시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았는데요. 결국 2012년 플레이오프 필라델피아와의 첫 경기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어 선수 생활에 긴 암운이 드리웠습니다. 다음 시즌을 재활에만 전념하고 13-14 시즌 복귀했으나 10경기 만에 무릎 관절판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고 불스에서 남은 커리어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출전 시간 및 백투백 관리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50경기 이상을 소화한 14-15 시즌 4쿼터 클러치 타임에는 해결사다운 모습을 간간히 보여주었고 지미 버틀러의 성장과 함께 동부 3위로 진출한 플레이오프에서는 위닝 버저비터까지 성공시키면서 MVP 시절을 회상하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르브론에게 버저비터를 맞으며 2승 4패로 탈락했고 다음 시즌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위력적인 돌파 마무리와 외곽 슈팅 감각이 떨어진 로즈는 더 이상 프라임타임 때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고 8번째 시즌을 끝으로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트레이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촬영 도중 트레이드 소식을 알게 된 그는 흐느끼며 떠날 때임을 받아들여야 했고 16-17 시즌부터 로즈는 매년 팀을 옮기는 전임맨 신세가 되었습니다. 2016년 뉴욕 닉스로 트레이드된 후 1년 만에 한때 MVP를 놓고 경쟁하던 르브론 제임스의 클리블랜드에 베테랑 미니멈으로 합류했으나 제 기량을 찾지 못하고 유타 재즈로 트레이드되어 방출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한 달 동안 소속팀이 없던 로즈에게 시카고 시절 함께한 톰 티보듀 감독의 미네소타가 손을 내밀었고 은퇴까지 고려할 정도로 힘겨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던 로즈는 피나는 노력 끝에 NBA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돌파가 유일한 장기이자 득점 루트였던 그가 여름 내내 3점슛 장착을 위해 2만 개의 슛을 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18-19 시즌 미네소타에서는 완전히 다른 선수로 변모했습니다. 11월 첫 경기 유타 재즈전에서 3점슛 4개를 포함해 미드레인지 점퍼와 플로터, 부드러운 골밑 마무리까지 다양한 공격 패턴으로 MVP 시절에도 하지 못했던 50득점을 쓸어 담았고 게임을 끝내는 결정적인 블락까지 성공시키면서 완벽하게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른 로즈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진한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이후 디트로이트를 거쳐 다시 뉴욕으로 복귀한 로즈는 커리어 하이 야투율과 40%가 넘는 3점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벤치 에이스로서 쏠쏠한 활약으로 팀에 기여했고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돕는 멘토 역할까지 하는 베테랑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22-23 시즌에는 브런슨의 활약으로 로테이션에서 제외되면서 가비지 타임 이외에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졌고 12월 이후로는 코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아직 기량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쉬움을 삼키던 와중 멘토 역할을 원하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2년 계약을 맺으면서 뉴욕을 떠났습니다. MVP 시절 그의 버금가는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모란트는 그와 합성된 사진을 올리면서 대선배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시카고 시절처럼 빠르게 돌파해 토마호크 덩크를 찍는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멤피스에서 새로운 팀메이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베테랑으로서 다시 한번 멋있게 도약하길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